가족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직원 월급이 밀려도 월세를 못 내도 아내에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새벽에는 배송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집도 계약했고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게 가장으로서 책임지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책임진 게 아니야. 우리 몫까지 혼자 결정했잖아. 가족을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 왜 가족을 무너뜨릴 뻔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 무엇을 다르게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건 밤 10시 40분쯤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 돌아가는 소리만 남은 식당에서 매출을 맞추고 있는데 직원 민수가 계산대 앞으로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월급 들어오는 거 맞죠?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43만 원. 민수에게 줘야 할 돈은 270만 원이었습니다. 그 위로 문자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월세 2달째 밀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부탁합니다. 저는 문자를 바로 밀어 없앴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카드가 빠져요. 알아. 혹시 가게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민수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 맞죠? 테이블 위 빨간 배달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우리 집 현관에 붙어 있던 빨간 압류 표시와 그걸 본 친구의 목소리가 잠깐 떠올랐습니다. 너희 집 망했어? 사장님? 저는 은행 앱을 다시 새로 고침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은행 처리가 좀 늦나 봐. 내일 오전에는 들어갈 거야. 민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확인할게요. 그래. 얼른 가. 사장님도 좀 들어가세요. 둘 다 평소처럼 웃는 척했습니다. 민수가 나간 뒤 수진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구인 앱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긴급 배송. 예상 수익 7만 2천 원. 한동안 화면을 보고 있다가 신청을 눌렀습니다. 그날 저는 돈이 없다는 말을 하는 대신 잠잘 시간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새벽 3시 52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깨지 않게 현관문을 닫고 2시간 동안 아파트 단지를 돌았습니다. 배송을 마치고도 집에는 가지 않고 식당으로 바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건물주가 손님들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 월세 언제 줍니까? 이번 주 안에는 됩니다.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건물주는 휴대전화 달력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때도 안 들어오면 나도 계약대로 합니다. 민수가 주방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밀린 월세 드릴게요. 확실합니까?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네. 믿어도 돼요? 저는 주변을 한번 보고 대답했습니다. 네. 건물주가 나간 뒤 단골 손님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불렀습니다. 사장님, 김치 좀 더 주세요. 네, 갑니다. 저도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는 대리운전 앱까지 설치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새벽 배송도 한다며. 얼마 부족해? 나 돈 있어. 내가 줄게. 됐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작은 초콜릿 하나를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가. 내가 애도 아니고. 그래도 주머니에는 넣었습니다. 며칠 뒤 월세 일부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물었습니다. 요즘 가게 좀 나아졌어? 응. 조금. 수진 얼굴이 금방 밝아졌습니다. 다행이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사 알아볼까? 냉장고 문을 닫으려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장 하자는 거 아니고 보기만 하자는 거야. 저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보기만? 응. 보기만. 수진은 방 하나가 더 있는 집을 보여줬습니다. 추가 보증금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집에서도 좀 더 살 수 있잖아. 수진은 거실에 쌓인 아기용품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애 태어나면 진짜 어디다 둘 건데? 그리고 사진 속 작은 방을 확대했습니다. 난 우리 애한테 방 하나는 만들어주고 싶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방이야? 책장도 놓을 거야. 책도 못 읽는데? 수진이 웃었습니다. 미리 생각할 수도 있지.
그때 민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남은 월급 오늘 가능할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야. 응. 우리 진짜 그 정도 보증금도 없어? 컵이 입에 닿기 직전 멈췄습니다. 누가 돈 없대? 그럼 왜 계속 비싸다고 해? 저는 괜히 집 사진을 다시 넘겼습니다. 돈 때문은 아니야. 좋은 데 있으면 한번 보자. 수지는 제 대답을 믿고 바로 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토요일 2시 괜찮아요. 통화를 끊은 뒤 제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잡았어. 벌써? 싫으면 취소할까? 됐어. 가보자. 보기만? 그래. 보기만. 그날 밤 수진이 잠든 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대출 한도를 조회했습니다. 밖에서는 아기 옷 접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이 옷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기는 원래 작잖아. 당신이 뭘 알아? 수진이 밖에서 웃었습니다. 저도 화면을 보며 잠깐 웃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아기 방을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그 방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더 빌릴 수 있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산부인과에서 의사는 출산 뒤에는 충분히 쉬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수진이 조리원 안내지를 보여줬습니다. 예약금은 100만 원이래. 당신 편한데 해. 진짜 괜찮아? 응. 비싸면 다른 데 봐도 돼. 괜찮다니까. 식당으로 돌아오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100만 원이라도 받아야 돼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0만 원. 그때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아까 조리원 예약금 오늘 6시까지 넣어야 한대. 시계는 5시 37분이었습니다. 민수는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 힘들면 다른 데 알아봐도 돼. 저는 조리원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잠시 뒤 수진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됐대. 고마워. 응.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애나 잘 낳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도 짧게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민수가 물었습니다. 보내셨어요? 웃음이 그대로 멎었습니다. 민수야. 이틀만 더 줘. 민수는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돈 받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민수는 앞치마를 벗어놓고 먼저 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진과 웃던 통화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부터 껐습니다. 의자 위에는 민수가 벗어놓은 앞치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걸 보다가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배송 근무표를 열었습니다. 주 3회였던 새벽 배송을 5회로 늘렸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마지막으로 토요일 칸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눌렀습니다. 근무 신청 완료. 비어있던 새벽 하나가 더 사라졌습니다. 토요일 수진과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방에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 아기방 하면 되겠다. 수진은 방 한가운데 서서 창문과 벽을 번갈아 봤습니다. 침대는 이쪽이 낫겠지? 창가 바로 밑은 추울 것 같은데. 아까는 글쎄라며.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수진이 웃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오늘 계약하시면 이 조건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가게 월세, 카드 대금, 민수 급여. 저는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우리 애 태어나기 전에는 들어올 수 있지? 응. 무리하는 거 아니지? 중개사가 건넨 펜을 한번 돌려주었습니다. 하자.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수지는 정말 하냐는 듯 저를 한번 보더니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여기 살 수도 있겠네.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숫자는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근처 회사에 점심 예약 할인 전단을 돌렸습니다. 민수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많이 안 남아요. 안 파는 것보단 낫잖아. 진짜 몰리면 우리 둘이 못해요. 몰리고 나서 걱정하자. 처음에는 2팀이었습니다. 다음 날 5팀.
며칠 뒤에는 단체 예약까지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카드 단말기가 울렸습니다. 단체 손님이 나간 뒤 민수가 캔커피 2개를 꺼냈습니다. 이러다 직원 1명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내 월급부터 올려줄게. 그거 녹음해도 되죠? 하지마. 둘이 잠깐 웃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민수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풀리나 봐요. 응. 이제 좀 될 것 같아. 주말 예약을 앞두고 냉장고가 닫히지 않을 만큼 고기를 채웠습니다. 민수와 둘이 어깨로 문을 밀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만 잘 넘기면 좀 살겠네요. 저도 냉장고 문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러게. 그날 밤에는 수진과 새집 평면도를 펴놓고 아기 침대 자리를 골랐습니다. 여기. 준호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긴 내가 의자 놓을 건데. 왜 당신 자리부터 정해? 내가 애 재울 거니까. 나도 재울 건데.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말 기억한다. 잠들기 전 새벽 배송 알림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취소를 눌렀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내일 안 나가? 응. 웬일이야? 좀 자려고. 수진이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 좀 자. 그날은 알람 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들어섰는데 냉장고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자 찬 기운이 없었습니다. 전날 가득 넣어둔 고기 상자를 만져봤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수리기사가 안쪽을 살펴본 뒤 말했습니다. 부품 나갔네요. 오늘 하루만 어떻게 안 됩니까? 억지로 돌리다가 더 크게 나가요. 식자재 업체에 전화했지만 외상도 막혔습니다. 오늘 장사하고 바로 드릴게요. 사장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끊자 민수가 물었습니다. 외상도 안 돼요? 잠깐 그런 거야. 민수가 냉장고 안을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뭘? 저는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저 그만둘게요. 어제 돈 들어갔잖아. 일부만 들어왔죠. 나머지도 준다고 했잖아.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맨날 이번 것만 넘기면 된다고 했어요. 이번엔 다르다니까. 뭐가 달라요? 민수가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지난번엔 월세였고, 그전엔 카드였고, 이번엔 냉장고잖아요. 다음엔 또 뭐예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착한 사장님보다 월급 주는 사장님이 필요해요. 민수야, 이번 예약만 넘기자. 민수는 앞치마를 접어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이제 못하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치마를 집어 제 허리에 둘렀습니다. 예약 화면을 열었습니다. 취소.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대신 배달 주문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수리기사가 물었습니다. 더 받으시려고요?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죠. 빈 민수 사물함 앞에서 저는 혼자 칼을 갈았습니다. 어제까지 두 사람이 움직이던 주방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다음 날 납품업체 사장이 직접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물건 가져왔습니다. 준호가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결제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때 예약 손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2명 더 추가돼도 되죠?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자 업체 사장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결제해 주세요. 저는 카드를 냈습니다. 승인 거절. 다른 카드도 넣었습니다. 또 승인 거절. 업체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단말기를 제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사무실 서랍에는 어머니가 준 봉투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급하면 써. 저는 봉투 끝을 한번 만졌다가 서랍을 닫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현금 서비스 화면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다음 가게에 가야 해요. 저는 실행을 눌렀습니다. 본인 인증. 그리고 송금. 잠시 뒤 업체 사장이 결제 확인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직원들이 차에 실려있던 상자를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사장이 마지막 상자를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물건은 좋아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손님 13명이면 오늘 물건은 거의 빠지겠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다 나가야죠. 사장이 나갔습니다.
홀에서는 어머니가 예약석에 물컵을 놓고 있었습니다. 13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저는 상자 옆에 쭈그리고 앉아 현금 서비스 금액과 예약 시간을 번갈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오늘 이거 다 팔아야 돼. 점심 직전 어머니가 요구르트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라도 마셔. 지금 바빠. 삼키는데 몇 초 걸린다고. 마셔. 저는 한 번에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빈 병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봐. 금방이잖아. 저도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늦겠다. 그 몇 초 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이 시작되자 주문표가 주방 벽을 덮었습니다. 홀에서는 단체 손님이 의자를 붙였고 배달기사들은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가게 닫자. 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못 닫아. 왜 못 닫아? 저는 빈 식재료 상자를 발로 밀었습니다. 저거 다 빚이야. 그때 홀에서 손님 한 명이 크게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네요. 어머니가 저를 한번 봤습니다. 들었지? 저는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지. 잠깐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손바닥이 벌어졌습니다. 피가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툭! 어머니가 수건으로 손을 눌렀습니다. 빨리 병원 가. 지금 못 가. 피 나는 거 안 보여? 압박하면 멎어. 홀에서 손님이 불렀고 배달기사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사람 손에서 피 나는 거 안 보여요? 기사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금방 나갑니다. 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못 닫아. 왜? 저는 수건 아래 번지는 피를 봤습니다. 오늘 못 팔면 빚만 남아. 그럼 없는 대로 살아. 집 좀 작으면 어때서? 가게 줄이면 어때서? 그만해. 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버지도 맨날 오늘만이라고 했어. 그 얘기 하지 마. 조금만 더 오늘만 더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만하라고. 저는 수건을 감고 비닐장갑을 두 겹 꼈습니다. 오늘만 하면 돼. 어머니가 짧게 웃었습니다. 너도 내 아버지처럼 맨날 오늘만이야. 저는 다시 화구 앞에 섰습니다. 조금 전 맛있다고 했던 테이블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문표를 받아 벽에 꽂았습니다. 마감 뒤 장갑을 벗자 안쪽에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식당으로 와. 엄마 하지 마. 와서 내가 직접 봐. 수진이 임신했어. 괜히 걱정시키지 마. 어머니가 피 묻은 장갑을 가리켰습니다. 이걸 숨기는 게 걱정 안 시키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의 흰 수건에 붉은 물이 번졌습니다. 조금 뒤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식당 입구를 받고 저는 수도부터 잠갔습니다. 수지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봤습니다. 이게 조금 베인 거야? 별거 아니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장갑 안에 피가 고여 있었어.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같이 병원 가자. 병원 접수대에서 카드를 꺼내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한 손으로 줍기가 어려워 수진에게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카드 앱 좀 열어줘. 잠금이 풀리자 알림이 내려왔습니다. 현금 서비스, 대출이자, 카드 대금, 월세 연체.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나중에 얘기해. 이번에는 피하지 마. 집으로 돌아오자 수진은 식탁 위에 새집 계약서와 카드 명세서, 냉장고 수리비, 민수급여 메모를 펼쳤습니다. 언제부터야? 몇 달 좀 힘들었어. 몇 달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말해봤자 당신 걱정하잖아. 그걸 왜 당신이 정해? 수진은 새집 계약서를 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왜 계약했어? 당신이랑 애 때문에 한 거야. 그 말 하지 마. 뭘? 다 우리 때문에 했다는 말. 사실이잖아. 수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책임진 게 아니야. 우리 몫까지 혼자 결정했잖아. 내가 안 했으면 누가 했는데? 수진이 자기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나.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있었어. 수진은 계약서 모서리를 몇 번 접었다 폈습니다.
나한테 말했으면 집도, 조리원도, 식당도 같이 다시 정했겠지. 그래서 당신 힘들게 만들라고? 수지는 식탁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안 힘들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다 가족 위해서라고 했어. 그러면서 집에 뭐가 날아오는지는 아무도 몰랐어. 엄마, 그만해. 빚 독촉장도 숨겼어. 저는 식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야. 컵이 흔들렸고 물이 계약서 위로 흘렀습니다. 아무도 닦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수지는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가? 엄마 집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가 해결돼? 수진이 현관에서 돌아봤습니다. 나 지금 당신 돈 없다고 화난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아직도 그걸 모르잖아. 수진이 신발을 신다가 잠깐 벽을 짚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지만 수진은 괜찮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식탁에는 젖은 계약서와 빈 의자가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내가 다 정리하고 연락할게. 한참 보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써도 비슷한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주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남은 기간도 있고 원상복구도 하셔야 해요. 조금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준호 씨, 나도 이 건물 대출금 나가요. 내가 이 비용을 대신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휴대전화에는 카드 대금, 새집 잔금, 수진과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야간 긴급 배송 알림이 들어왔습니다. 건물주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 전날 수진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몫까지 혼자 결정했잖아. 그래도 결국 말을 마쳤습니다. 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계단 중간에서 야간 배송을 신청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에 낯익은 신발이 한 켤레 더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침실에서 옷을 꺼내 작은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왜 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옷을 접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옷 좀 가지러. 지금? 응. 충전기와 산모수첩도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며칠은 친정에 더 있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 쪽에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오늘 다시 갈 거야? 아마. 수지는 그 말만 하고 지퍼를 반쯤 닫았습니다. 저도 어디를 다녀왔는지 말하지 않았고 수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같은 집 안에 있었지만 서로 잘 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52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깨기 전에 나가려고 알람부터 바로 껐습니다.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지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풀어진 채였고 어젯밤 챙겨놓은 가방은 벽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앉았어? 지금 그게 중요해? 수진이 차키를 집었습니다. 줘. 안 줘. 오늘만 할게. 또 오늘만이야? 이거 하면 카드값 하나 막을 수 있어. 그 다음 카드 나오면? 그 다음 월세 나오면? 내가 알아서. 그 말 하지 마. 키 줘. 싫어. 한 번만 더 하면 돼.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뭘 또 혼자 해결하려고? 저는 차키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귀 안에서 웅하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현관등이 기울어졌습니다. 차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컥. 저는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야, 나봐. 잠을 못 자서 그래. 그 상태로 배송 일을 간다고? 바닥의 휴대전화에는 배송 시작까지 8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키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지금도 그걸 잡으려고 해? 손끝과 차키 사이에 손바닥 하나 정도 거리가 남았습니다. 더 뻗지 못했습니다. 7분, 6분. 수지는 제 옆 바닥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싸둔 가방은 현관벽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해결책으로 써오던 몸이 더는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탈수, 수면 부족 때문이라며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뽑아 제 옆에 놓았습니다. 마셔. 의사가 커피 줄이라 했잖아. 오늘 하나는 괜찮겠지. 의사한테 물어봤어? 아니. 둘 다 잠깐 웃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잔금 입금 바랍니다. 곧이어 또 하나가 왔습니다. 사업자 신용대출 2천만 원 승인. 화장실에 들어가 대출 실행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 돈이면 잔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던 작은 방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수진이 화면을 봤습니다. 또 대출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은 몇 초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결정하고 나한테 결과만 알려줄 거야? 시간 없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나야. 그 돈 갚으면서 사는 사람도 나고. 알아. 아니. 당신은 자꾸 결과만 가져와. 수진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집 계약했어. 조리원 예약했어. 돈 빌렸어. 그리고 나중에 말해. 당신 위해서 한 거잖아. 또 나중에 다 우리 위해서였다고 할 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등 뒤로 감추려다 멈췄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독촉장을 서랍 안으로 밀어넣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제 손도 똑같이 휴대전화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신이 다 정할 거야? 저는 등 뒤에 손을 천천히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오후 2시 47분. 중개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잔금 진행하시는 거죠? 취소하시면 계약금 일부 손실도 있습니다. 수진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출 실행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취소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2천 부족해. 수진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월세도 밀렸고 작원 월급도 남았고 카드도 막혔어. 처음으로 숫자를 전부 말했습니다. 대출 받으면 집은 들어갈 수 있어.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수진이 한참 저를 봤습니다. 진짜 묻는 거야? 응. 수지는 계산기로 잔금과 월 상환액을 맞춰봤습니다. 나도 그 집 가고 싶어. 그 방 진짜 좋았는데. 응. 근데 빚 2천 더 지면서 들어가는 건 무서워. 제가 습관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곧바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도 대신 말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수진이 말했습니다. 집 포기하자. 저는 중개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계약 진행 안 하겠습니다. 계약금 손실 있습니다. 그래도 취소하시겠습니까? 수진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라왔습니다. 압니다. 취소해 주세요. 통화가 끝난 뒤에도 둘 다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수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배고프다.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게 제일 어렵잖아.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정해. 그날 저녁 장부를 펼쳤습니다. 1. 직원 밀린 급여. 2. 식당 규모 축소. 3. 야간 배송 중단. 네 번째 줄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수진에게 밀어줬습니다. 다음은 당신이 써. 뭘 써? 다음에 할 거. 당신이 정하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정하자. 수진은 잠시 펜을 굴리다가 종이의 끝을 댔습니다. 며칠 뒤 새벽 4시. 휴대전화 진동에 눈을 떴습니다. 긴급 배송기사 모집. 오늘 추가 수당 30%. 민수에게 줄 돈도 남아 있었고 식당을 줄이면 당분간 수입도 더 빠듯해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집었습니다. 엄지가 신청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수진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또 배송? 응. 잠시 뒤 수진은 눈을 떴습니다. 갈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수한테도 돈 줘야 하고. 응. 식당 줄이면 더 빠듯할 거고. 알아. 수진은 제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엄지가 조금 내려갔다가 멈췄습니다. 수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에 적힌 금액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안 갈 거야?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보자. 뭘? 장부. 수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도. 응. 당신이 타. 왜? 어제는 내가 샀잖아. 저도 모르게 입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화면 가장자리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뒤집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보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빛이 사라지기 직전 탁자 가장자리에 숫자 4개가 잠깐 비쳤습니다. 새벽 4시 1분. 돈이 필요한 현실은 그대로였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혼자 먼저 답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어디까지 혼자 감당하실 것 같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있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